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저 오늘 EV 첨단 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지움 배터리 공장 설립 소식과 동시에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기사가 나온 것은 5월 11일 시간에까지 마감하고 오후 18시가 넘어서야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다음날 기대감이 크게 오르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똑같은 뉴스가 좀 나와줬는데 이제 뉴스 보면은 나와 있죠. 15일 EV 첨단 소재 투자 프롤로지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기가 팩토리 발표.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5월 10일 뉴스와 5월 15일 뉴스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호재 뉴스를 배당했다는 거, 그걸로 수급을 구했다는 거. 이 힌트 하나를 일단 가져갈 수 있고요. 자, 뭐 내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일단 프롤로지움이 진행하는 전고체 배터리 공장은 규모가 7조 5천억입니다. 프랑스 덩케르트에 건설될 예정이고 요 프롤로지움 전고체 배터리 공장 건설은 어떻게 보면 재료에 대해서 실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해외에서 뭐 유명한 기업들의 투자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EV 첨단 소재가 유일합니다. EV 첨단 소재는 101억 투자로 지분 0.45%를 확보했죠. 자,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이 일단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 자체가 일단 작전주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 제3자 유상증자 등으로 차익을 남겨먹는 게 본 사업 내용이나 다름없는 기업입니다. 자, 프롤로지움은 성장성이 가까운 미래를 가리키는 전고체, 또 배터리 섹터를 다루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여러 기업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총 7조 5천억에 달하는 공장 건설까지 하는 실체가 있는 기업입니다. 프롤로지움은 그렇게 해서 주가 101억으로 5.45%인데 물론 프롤로지움의 가치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당연히 지분 가치도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지분 가치가 높아지죠, 당연히. 자, 그렇기 때문에 EV 첨단 소재는 나중에 팔아치우든 중간에 팔아치우든 손실은 없습니다. 일단 101억이라는 그 투자금 하나로 전고체 섹터에 바로 엮여버리기 시작하죠. 프롤로지움에 엮여버리는 겁니다. 그 프롤로지움이라는 기업 자체를 재료로 활용할 그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101억으로 손해없는 작전의 재료를 사왔다라는 거죠. 프롤로지움은 작전 주고 뭐고 뭐 자사에 투자를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단순히 종목의 재료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장투할 생각도 아니고요. 지금 단기 고점을 향할 때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단기 고점을 향할 때 어디가 천장인지 그리고 어디가 바닥인지 언제 우리가 그래서 나가야 되는지 이것만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체가 있든 없든 진짜 2차전지 사업을 하든 말든 세력의 이탈이 언제인가, 즉 주가가 고공행진을 멈추는 때가 언제인지 이것을 위해서는 리스크가 될 부분을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유튜브들 보시면은 프롤로지움 관련해 가지고 좋은 소리만 해주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이거 했을 때 프롤로지움의 가치가 얼마다, 그러면 EV 첨단 소재의 주당 가치는 얼마다, 뭐 이런 소리 해주시는 분들 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 우리가 투자하는 주체, 여러분이 투자하는 주체는 EV 첨단 소재입니다. EV 첨단 소재는 작전주고요. 이거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 추측도 아니고 무조건입니다, 이건. 그리고 무자본 M&A,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한 온씨 형제가 대부분의 관계사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 도움이 되고 싶다면 이 부분을 상기시켜줘야죠. 감언이설로 사람의 눈을 멀게 할 것이 아니라 조회수, 구독자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리스크를 일부러 알면서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왜? 좋아요 안 눌러주니까, 구독 안 눌러주니까. 자, 아무튼 이 앞으로는 프롤로지움의 호재들이 의 첨단 소재의 주가에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작전주들이 가장 좋아할 재료입니다. EV 첨단 소재의 기술력을 볼 필요도 없고 EV 첨단 소재가 뭘 하는 기업인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냥 투자 받은 거니까. 지분 투자 받은 거고 0.45% 정도 되. 작전에 쓰기 상당히 좋은 재료가 프롤로지움인 거죠. EV 첨단 소재의 호재가 아닌데 EV 첨단 소재의 호재처럼 연출할 수가 있으니까 남의 공을 내 공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101억을 투자한 건
추가적으로는 단순 투자의 목적, 차익을 남기기 위한 단순 투자의 목적, 작전. 대기록에 대한 지분은 나중에 팔아먹든 지금 당장 팔아먹든 손해 볼 일이 없다. 투자한 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EV 첨단 소재는 리스크 없는 작전 도구를 가져온 것이다. 일석이조인 거죠. 일거양득. 뻥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배부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딴다는 거죠. 이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가 5월 11일 18시 2분인데 시간에 마감하자마자 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부터 상승을 유도하고 자전거래로 거래를 활발하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급격하게 많이 들어오는 것을 연출한 다음에 를 띄어올려서 프롤로지움 관련 재료가 나올 때마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을 만들어 뒀다라는 거죠. 즉 작전으로 주가를 올리기 시작한 2차 작전이 시작이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튬 플러스 관련해서 신규 뉴스도 나왔습니다. 자, 5월 15일 09시 54분. 자, 뭐 수산화 리튬 제조법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 라는 건데, 일단 실체가 없는 2차전지 작전주가 아니고 우리 진짜 2차전지 산업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관없습니다. 작전주건 아니건 실체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는 것은 리튬 플러스가 성장하면 기업의 가치가 빠지겠죠. 최대 주주가 EV 첨단 소재고 플러스는 상장사니까 이 첨단 소재가 오릅니다. 자, 근데 온시형제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지분 투자 후에 차익으로 남겨먹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 리튬 플러스에 대한 지분 가치 이 매각 리스크가 있다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관계사 전체에 대해서 온시형제가 지배력이 있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지분 가치에 대해서 차익이 많이 남게 되면 치울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좋은 재료 맞습니다. 플러스 이거 실체 있는 거고, 프롤로즈 그것도 실체 있는 겁니다. 좋은 재료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나 EV 첨단 소재의 재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재료들로 주가를 띄우면 결국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 또 주구장창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계속 차익을 챙기다가 나중에는 지분을 매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EV 첨단 소재라는 기업에 남은 것은 없고 그 재료들로 벌었던 돈들은 지분놀이 했던 작전의 꼭대기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껍데기만 남은 EV 첨단 소재의 주식만 들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건은 이 재료가 좋은 재료구나, 실체가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딱 어디가 단기 고점일까,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뭐가 어찌됐든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니까. 자, 오늘 차트를 보면은 오늘 장중에 갑자기 EV 첨단 소재 주가가 반짝 튀어 올랐습니다. 언제부터 튀어 올랐는지를 오후 1시부터 튀어 오르기 시작했는데 갑작스레 여기서부터 거리가 실리기 시작합니다. 추가적으로 뭐가 떴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거 하나 봐야 될 게 있는데 EV 첨단 소재는 투자 경고 종목이죠. 자,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2023년 3일이고 해제 요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면 투자 경고 종목 해제 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5월 17일 5월 17일이다. 7일에 종가가 일단 이 3번만 봐도 됩니다.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투자 경고 해제가 안 됩니다. 5월 17일에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를 보면 내일 여기 어떤 차트가 나와줘야 되죠. 7일 여기서부터 내일 나올 일까지 포함해서 15개 중에 주가가 최고가가 되면 안 됩니다. 투경이 풀립니다. 지금 저는 수급을 봤을 때 추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즉 투경을 떼기 위해서는 내일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장이 아직 안 끝났지만 오늘의 캔들이 만약에 종가로 형성이죠. 이게 지금 15일 중 최고가입니다. 이게 만약에 종가로 형성이 하여야만 투경에 해제될 수 있는 3번
하나만 충족되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투경을 떼기 위해서는 내일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일은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일까지는 오전에 급등을 연출하고 시원하게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경을 뗄 의지가 있다면요. 만약에 투경을 뗄 의지가 없다라면 일단 작전은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힌트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머지 조건들도 조금 살펴보자면 단일 5월 17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전날의 종가 1,600원이기 때문에 15,100, 300 이거는 당연히 가능성이 없죠. 이거는 이미 달성이 됐다. 자, 그리고 첫 번째 5월 17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상승하면 투경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5일 전에 종가를 보면 됩니다. 자, 이날 5월 17일 캔들에 나왔다고 거래일 전 종가가 5,760원이죠. 5,760원 1.6 1,216원 내일의 종가가 9 이하면 투경 해제 첫 번째 조건 접하게 됩니다. 자, 가장 기준이 낮은 곳이 3번 조건. 자, 그리고 3번 조건에 대해서 15거래일 중에서 가 최고는 안 된다. 를 써놓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극단적인 예시로 만약에 오늘의 종가가 까지 찍혔 최근 15거래일 중 최고가는 아니게 되죠. 여기까지 올라간다. 최고가가 되는 거죠. 한 단일인 7일가 최고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 주가를 일부러 좀 띄워놓는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다 각각 어떤 힌트가 되는지 벌써 윤곽이 잡히죠. 내일 주가 변동의 흐름과 종가를 보면 경우의 수는 확 줄어들고 어떤 포지션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명확해지는 겁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EV 첨단 소재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놓으시면 EV 첨단 소재 내일 투경 최초 판단일인데 자, 이날 주가의 흐름과 변동, 종가를 보고 어떤 포지션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 어디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근거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1차 작전의 차익 실현, 이때부터 시작된 차익 실현이죠. 자, 이때 많은 물량이 털렸고 또 주체는 이 가격 조정 구간에 물량을 재매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전주니까 아시다시피 점만 찾으면 되죠. 단 이런 최고점을 찾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할 때 만약에 여기가 최고점이었다고 가정하고 폭락하기 시작할 때 이 자리에 욕심을 내면 거래가 체결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반등이 중간에 한 번씩 분봉상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반등한다고 추가 매수를 하면 여기까지 맞게 되는 겁니다. 하락을. 이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실수. 반등 연출. 이런 연출은 마지막 잔여 물량을 털기 위해서 존재하는 세력의 트랩입니다. 트랩. 자, 현 주가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예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세력의 차익 실현에도 털고 나가려면 분봉상 거래가 실리면서 달리는 캔들 이렇게 우리가 달린다는 자체가 들어오기 말아 올리는 거라서 분봉상 양봉 전환이 양봉 캔들이 나왔다. 이 자체가 매도 주체보다 매수가 우위인 한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착했을 때 매도 주문을 걸어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난 그런 거 모르겠다. 분봉상 볼 시간도 없고 그 기준을 파악을 못 하겠다라고 하시면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EV 첨단 소재라고 문자 메시지 남기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될 때 매도 타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거기에 대한 근거죠. 당시의 주가가 고점이라는 근거와
세력의 이탈 흔적에 대한 근거를 토대로 매도 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EV 첨단 소재 오늘 분봉을 보면 제가 줄 2개를 그어놨는데 이 자리들은 좀 의미가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돌파 시도가 있었으나 저항받고 무너졌죠. 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위에는, 자 일단 위에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무너진 자리면서 여기서도 무너졌습니다. 원래는. 네, 어떤 돌파를 해야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래를 치러서, 자 여기를 확대해 보면 많이 매물이 쌓여 있던 자리를 넘어가면서 지금의 상승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항받았던 것은 의 어떤 의미가 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리는 수차례 저항이 수렴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이렇게 움직다가 내려왔을 때 어떤 의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받았다 하면 여기는 바닥이 되는 자리다. 바닥을 새롭게 높였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강력했던 저항은 올라가면 돌파하고 나면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 강력했던 지지는 한번 무너지면 한 저항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차례 저항이 됐던 자리는 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를 반드시 줍니다. 자, 아무튼 마지막으로 최근 프롤로지움 관련 재료를 들먹이면서 주가를 상승시킨 것이나 투자 경고 해제 요건 최초 판단일에 맞춰서 이 캔들을 맞춰가고 있는 것이나 주도 주체의 어떤 숨은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단기 대응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일이 닥쳤을 때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응은 미리 준비해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EV 첨단 소재는 알아서 주가를 띄워 올릴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고점을 찾아서 매도만 잘하면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고, 여기서 발생한 기회비용을 지금 같은 기회의 장에 굳이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기회비용 살려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는 핵심 키워드가 테마라고 말씀을 중에서 대장주를 찾으면 대장주를 찾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테마를 찾으려면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관심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간단한 예시로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전 세계가 공통으로 필요한 것 주기에는 마스크, 일단 네. 자, 이것들이 공통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로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병상이 수혜를 입은 적도 있는데, 자, 이거는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르고요. 땅덩어리가 다릅니다. 여기에는 자금이 투입될 이유가 없겠죠. 공통 관심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요 네 가지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자, 다른 예시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는데 일단 곡물과 사료로 수급이 몰렸습니다. 왜 몰렸느냐? 자,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하니까 수출 길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수출 길이 끊겨버린 거죠. 국가 간의 전쟁이라면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이고, 자, 아무튼 이렇게 곡물과 사료의 수급이 몰렸다는 것은 사료값이 상승했기 때문인데, 이것들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이 올라버렸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타국 간의 전쟁이라고 별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이제 우리 같은 일개 국민의 한 명의 일상에도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곡물과 사료 값이 상승했다는 것은 이 관련주들이 어떻습니까? A라는 상품을 만약에 팔고 있었다. 자, 그럼 이것도 이윤이 남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 걸 텐데, 자, 이게 만약 400원이 됐다고 쳐. 자, 그럼 여기에 플러스 300원. 4배가 상승한 거죠. 그래서 400원이 됐다.
기업의 이익금이 엄청나게 늘게 됩니다. 기업의 이익이 늘면 뭐 파이프라인 한다던가 아니면 많은 잉여 이익금이 많이 남게 되면 부담금의 등등으로 부당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몰렸던 거죠. 자,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 2차 전지라는 것은 친환경이라는 테마 안에 들어가 있고요. 친환경은 인류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든 어떤 대선 공약까지 나올 정도 친환경에 전 세계가 이미 관심이 많습니다. 2차 전지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 원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세부 지침을 변경하기 전에 어땠었냐면 원래 중국에서 광물을 들여와서 이것을 가공해서 2차 전지 부품을 완성했던 건데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중국에서 광물을 받아오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더 이상 못 주겠다라고 했던 건데 전 세계 기업들의 반발이 좀 심해지자 세부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래, 중국에서 광물 받아와도 된다. 대신 가공 FTA 체결국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만 전기차를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게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한번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극재, 전해질, 막 분리막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양극재와 전해질은 이미 많이 오르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이미 노출이 되어 있죠. 자,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 그리고 양극재의 핵심 광물인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음극재나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수혜 종목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 양극재, 전해질을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2차 전지는 요 양극재나 전해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의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증권사에서 이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된다. 제약바이오나 또는 로봇, AI로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물론 이렇게 이동될 수 있습니다만 일단 2차 전지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무슨 말이냐? 일로 수급이 이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돌고 돌아서 2차 전지로 다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 전해질만 관심을 받을까요?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하순위 2차 전지 점유율을 보유한 FTA 체결국 대한민국 기업이 얻게 된다 이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내 기업도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겠죠. 당연히. 자, 무슨 말이냐? 차전지 관련 사업에 자금을 더 투입시킨다 이겁니다.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투자라는 것이 앞당겨지는 겁니다.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주가도 자연스럽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수의 영향을 가장 잘 받고 변동이 가장 크면 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를 검열을 해놨. 자,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공시에서 장난치는 것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에서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해결국에서 주거래 업체가 가공을 하느냐, 국내에서 아예 생산하고 뭐 가공하고 한다면 전혀 상관없고요. 아무튼 이 부분까지도 좀 체크를 해뒀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글자. EV 첨단 소재 대응, EV 첨단 소재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2차전지 후발 수혜 종목은 종목이라고 구분해서 좀 보내주셔야 됩니다. 둘 다 보내주셔서 여기서 발생한 기회비용 살려서 종목 매수하겠다. 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2차전지 후발 수혜 종목은 제가 뭐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매수가나 매도가를 서로 말씀드리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정말로 수혜를 받는지만 지켜보셔도 돼요.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왜 이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해야 되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